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화론, 중화론이에요. 억부론이라고도 하고요. 적천수천입니다. 자, 이게 7장은 지금 이게 절입니다. 원문 아홉 번째 절이고요. 이렇게 원문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 하면 7장은 천간장이고요. 8장이 지지장이고요. 9장이 간지총론장이에요. 그래서 간과 지를 논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음생양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음생양사로는 하도 낙서에서부터 흘러 들어왔지만 그런 건 맞지 않는다. 신살론에서는 맞지만 이 명리에서는 가을먹이 동생동사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겨울인데 물론 온실에 들어와 있는 화초는 지금도 파랗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나무나 풀이나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똑같이 지금 시들어 있고 낙엽이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동생동사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천지가 서로 따라주고 붙들어주고 해서 순수한 자는 창하고 괴려 어그러진 것은 뭐죠? 좋지 않으니 천복지제, 하늘에서 덮어주, 천간에서 덮어주고 지지에서 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천복지제. 세 번째가요. 천전일기. 천간으로 하나의 기운이 있으면 이걸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지지에서 또 이것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전산물. 방합으로 돼 있어도 이건 천간에서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요. 양간이 양의 기운이 양의 자리를 타면 대운은 어떻게 된다? 안돈, 편안하게 흐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도 안돈이라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편안할 안자, 돈독할 돈자예요. 안돈. 편안하다.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그리고 여튼 번호수는 적으니까요. 음의 기운은 음의 자리를 타면 더 음해질 테니까 대운은 어떻게 된다? 광형한 대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쇠 천간이 쇠하면 안 되고요. 천쇠 파충 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천합지자. 이 천합지자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합의됐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이모. 그러면 이 양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정화가 들었잖아요. 병정이 들었죠. 이렇게 병정. 그 정이 더 많죠. 그럴 때 이 정화가 강하니까 정임한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 이것이 갑신부인은 진이 살인상생이요. 진짜로 살인상생이 되고, 그리고 경인계축은 뭐예요? 야라고 해서 이게 종결사인데 이게 앞으로 오면 전치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치사니까 이 뒤에 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좌, 앉아있다. 양신이 흥왕한 곳에 앉아있다. 두 개의 신이 흥왕한 것이라는데, 자, 경인을 한번 볼까요? 경인은 이게 뭘까요? 병갑이죠. 이렇게 되면 흥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흥한지는 모르지만 잠시간간 이게 이렇게 되죠. 화생토, 토생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갑신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갑신은 이렇게 되죠. 임경해서 무토가 사라지고요. 금생수, 수생목을 하죠. 그래서 얘기인데 유백원 주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백원 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양신자는 살인인데 경금이 이렇게 인목을 보면 인중에는 화토가 있고 오히려 목이 많다. 이거는 이런 경우죠. 인중에 무병갑인데 76이죠. 그러니까 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갑이 재성으로 불러라 라는 거예요.
제로 노레이지. 개축에서는요, 개축에서는 토금도 있지만 오히려 수가 많아서 즉 방신, 일주를 놓으니까 비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못하다. 이거 앞에 거요. 예. 갑이 신을 만나면 임수와 병금이 있고요. 무토를 만나면 예, 간목도 있고 병화도 있어서 갑이 살인상생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임철조 결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임철조 선생은요 다 부정해요. 아니다, 둘 다 오직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저 글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빨간 건 양신잔 살이냐요 했는데 저기 유백원 주에도 있지만 이건 빠졌어요. 임시주에는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끌고 온 건 징의를 보니까 이거는 있더라. 징의에 지자 살인하고 있는데 비지 다만 지자라고 읽어도 돼요. 그치지 않다. 이 차 4일 이 4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치 을축이나 신미나 임술지류도 역시 양신이 있다. 양신이라는 곧 살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빨간 거는요 징의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주장을 하니까 아마 설하고가 고기를 뺀 것 같아요. 개축이 다 비견이면 이제 이건 뭐예요? 유백원 주를 부정하는 거죠. 개축이 다 비견이면 무인은 어찌 비겁이 없겠는가? 비견도 있다. 무인도 무병갑이니까요. 비견이 있다. 경인이 다 재성이라면, 재성이 많다면 갑신은 어찌 또 재성이 없겠는가? 아니다. 오직 경인 개축이 진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둘 다가 아니라 갑신 무인도 역시 난자거 증거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지 이 4일 일주를 가지고 일주 한 글자를 가지고 격을 논한다면, 즉 연월시 중에서 작하 어떻게 만들었으냐, 안돈하고 니회라고 해서 이 안돈 또 나오죠.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이해 못하죠. 일주만 하나 가지고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불과 이것이에요. 불과 앞으로 이 수일, 그러니까 이 4일에 대해서는 뭐에 불과하다? 제목을 위해서, 제목을 짓기 위해서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살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도와주면 되는 것이요. 불영, 그 살을 못 쓰겠다라고 하면 억지 눌러주면 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관사주 기세, 사주의 기세를 살펴서 일주의 세와 왕을 분별해갖고, 만약 일주가 강하고 살이 가벼우면 재성으로서 자살, 살을 도와주면 될 것이요. 신살양정, 일주와 살이 고르면, 기운이 곧 비등비등하면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면 될 것이죠. 살이 강하고 신약하면 어떻게 된다? 인수로서 화살을 해주면 되지 않냐. 화살이에요. 넌 국중에서 살이 무겁고 일주가 가벼우면 어떻게 된 것이냐. 비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요. 제살태화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살태화자는 비록 공부는 했어도 무성, 그걸로 풀어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넌 행운에서 얘기하는데 살이 왕하다라고 하면 다시 그 살찌로 가면 입견제, 흉제, 뻔히 서서 흉한 재앙을 만날 것이요. 제살 중 다시 그 제하는 곳으로 가면 필조 반드시 만난다. 궁핍함을 만날 것이니, 서운해라면 이거 사주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운하면 유학자들은 사서상경, 그래서 얘기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책, 노로맹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서운이란 사주책이죠. 각각, 격격, 격마다 추상, 그 각각의 미루어서 짐작하는 것이니, 살로서 중함을 여기면은, 또 말해서 살로서 단지 살로 논하면 되시오. 살이 없으면 모름지기 다른 용신을 얘기하면 될 것이다. 살기호라고 해서 살이 어찌라고 해도 돼요. 가홀호라고 해서 살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역시 사용격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참 많이 적천수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길신은 안 다룬다는 말씀이에요. 예, 참 사형신은 상관격도 다르고요. 예, 양인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흉격은 다루는데 예, 이게 좀 삐딱해졌나요? 제가 좀 글씨가 삐딱해 보이나요? 예, 맞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곳에서 중주자인 철조님이 원주자인 유배원의 설명에 반론을 제기한다. 물론 합당한 논리에 의한 반론이다. 다음에 이시한 명전은 격용신으로 해요. 격용신으로 뭐죠? 살인상생격으로 용신이에요. 용신격이라고 해야죠. 용신으로 격용신이 아니죠. 용신으로 용신으로 격용신이 아니죠. 용신으로 살인상생격을 얘기하는 거다. 법격이 된 명저다. 요것만 그래요. 다음 명저는 또 안 좋아요. 참 이상해요. 왜 안 좋냐면 여기는 이모, 기유, 갑신, 갑자 이렇죠. 네, 이런데 이 오화가 있어서 지지가 지금 그래도 화세가 있어서 그런지 이 사주는 좋게 해석을 하시는데 물론 오화는 못 씁니다. 연주에 있는 오화는 수세, 금수세가 강해서 오화는 용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강한 자수를 써갖고 수생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기운으로 들어와서 좋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 사주는 임진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주 사주가 차요. 그러고 보면 이 조우도 무시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주가 차면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갑신일원이 생후 8월에요. 6월에 태어나서 관살이 단관했어요. 희귀, 반가운 것은 뭐냐? 오화가 가까이서 유금을 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수가 그 화기 신금의 기운을 화하니 소위 거관유살이 된 것이다. 살인상생이다. 거관유살에서 살인상생이니 목은 마르고 금을 왕하니 인성을 써서 쓰니 갑제연등이라고 해서 사법시험이 아니고 과거시험에 연등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인데요. 서랑서부터 시작해서 관찰사가 되고요. 또 벌헌이라고 아마 외지에 있는 이게 좀 직급이에요. 그래서 본관까지 지냈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중주자의 살인상생격이란 힘의점 격국론의 상식론이 아니라 중화용신에 의한 용신격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쭉 얘기한 게 그렇죠.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전 금이 강할 줄 알았는데 수가 4.8이고요, 금이 4.1이에요. 그래서 수체 토화용조인데 토화오행이 용력이 부족해서 불용하고 다음 사주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금 오행이 용이시 되었다. 얼핏 보면 금 오행이 강할 듯한데 수오행이 강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용신을 잡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정관격인데 파격이 된 거죠. 관사건장이고요. 그러면 거관유살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일단 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40이나 43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대운을 흐르는 건요. 42번이에요. 네,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 신의 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좋겠죠. 근데 다음 사주는 참 이게 조가 안 맞아서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자, 임진생이에요. 여기 아까 이모생이었는데 이게 다 물판이란 말이에요. 물 아니면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조 단지 바뀐 것은 진짜 하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앞에 명조는 관을 제해서 살을 남겼는데 이것은 합간유살이 됐다. 합간유살이 됐죠. 공명사로가 저들끼리 무소고화 위아래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알지 못합니다. 천연지격. 그건 얘네들은 못년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지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네요. 못년자를 써서. 그리고 제자는 극하는 거에서 극해서 보내버리는 거죠. 거지하는 것인데 합자는
합하는 것은, 그하기는 그하는데, 있어서 불고, 예, 그해 놓고도 없어서, 그러니까 합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지, 보내는 건 아니지 않냐. 여의 하면 이와 같이, 진토가 위 재성인데, 이건 여기 요거 각주 처리한 건 이건 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천미가 맞아요. 살인데, 이와 같은 살이, 재성인데, 진토는 재성인데, 즉, 금으로 화해서 조살하는 거예요. 살을 돕는 거죠. 금으로 화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살이 나오면 안 됩니다. A, V,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는다. 유금으로서 관을 삼으니, 거듭해서 더욱, 이라고 해석해요. 금이 화해서, 화한 금이 당살. 살과 무리를 이룬다. 1차 간지. 이렇게 해서 볼 건데, 청중대탁, 청한 가운데 탁한 기운을 띠고 있으니, 또한 EAVB, 재성이 뭐가 됐냐? 변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단 뭐할 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공명에서 칭등,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올라갈 칭자, 올라갈 등자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올라가고, 또한 형모난사, 형하고 사그라드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해운의 동생, 맞아요. 그래서 가획일금, 그만한 소매 끝에 조금은 얻기는 얻었지만 임자대운이에요. 임자대운에 마치 요 해대운은 좋았고요. 임자는 만약 목련만 만났으면 가을에 사법고시가 아니라 잠깐만 막히네요. 추위 유망이라 가을에 치는 이거 참 임금 앞에서 치는 시험 있죠. 과거.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 먹고는 그 치매가 생기네요. 또 계축대운에는 합고자인 인수를 또 합고하죠. 일조 한번 막힌다. 운정 벼슬길을 올라가는데 딱 막혀버리니까 유흉무이길, 흉원이 있을 때 기람이 없다. 갑이 눈엔 좋아야 되는데 신충파, 신금한테 이렇게 충을 당해서 깨져버리니, 이게 바로 이제 들어오는 운이 있는 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이라고 해서 목숨이죠. 유에 장애가 있었다. 이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 명조의 특징은 앞에 명조는 임원년에 태어나고 본 명조는 임진년생이다. 증주자의 의도는 앞에 명조는 심해춤 격분원사 파격인 명조가 중화용신론에 하면 정편이 의해 사형신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오행을 충고하거나 제복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증주자는 이 명조를 비교하여 본인의 명조와 같은 합관유살이 대기격이라는 격분론을 부정하고 있다. 이 격 역시 지지로 정편관이 혼재되어 정관격이 오히려 칠살격으로 변해버린 명조가 되었다. 그렇긴 해요. 맞습니다. 때문에 이 강한 화살을 위해서 시지자수가 용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성이 강한 일주가 약해진 상태에서 비겁대운인 갑인대운의 존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자 충왕 왕자발. 그렇죠. 쇠한 것이 와서 왕한 것을 충하면 왕한 것이 발끈한다는 거예요. 앞에 명조는 다행스럽게도 오유충을 하여 유금을 충고하고 본 명조는 진유합해서 화음으로 변해 강한 살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아요. 같은 수모형이 강합니다. 용신 잡는 데는 역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똑같이 대우는 같이 흐르거든요. 한번 볼까요? 43번이죠. 이런 때는 참 손님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죠. 이건 더 어리네요. 11살이고요. 경대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때는 참 좋겠는데요. 이게 안 좋으니까 할 말이 없죠. 아마 지지로 이렇게 너무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목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화는 그래도 이 저 차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날로 뿌리된 거고요. 이 사주는 전혀 화기가 없는 바람에 발생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예. 자, 그렇다 치고요. 예, 10절은요, 상하, 기호, 협, 정협. 위아래가 또 정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간, 간지축론이니까요. 천간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주였습니다. 이런 사주로 오면 참 난해하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채도 못 받고, 복채 상담료도 못 받고, 내 가시라 봐야 될 사주죠. 이런 땐 잘 봐야 될 거죠. 심해점, 임석철 선생의 경험에 따라서, 사주가 차가우면 일단 화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화가 없어서 이 사주는 불행한 사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